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PPT도 매일 써보던 사람이 잘 쓴다고 PPT를 안 쓰다가 쓰려고 하니까 이게 PPT가 오작동이 나서 PPT는 안 되는데 제가 PPT는 좀 이따가 그 채팅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강사님이 저를 못 찾더라고요. 이 머리카락이 좀 없어졌죠? 머리카락이 없어진 이유는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를 만나 매일매일 즐거운 삶을 사는 남자 샤론노즈 마스터 강전원 인사드립니다. 정말 강의를 한다는 건 언제나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누군가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이걸 통해서 또 반감 혹은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강의를 할 때는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은 언제나 그랬듯 제가 했던 내용이 맞다라는 말보다는 저는 이렇게 사업을 했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것은 응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혹시라도 나와 의견이 틀리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방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철학을 갖고 이 사업을 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앞서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덧 올해 나이 41살입니다. 헷갈리네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막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연도로는 83년생이고요. 벌써 애터미 한지 9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10년이라는 시간이 됐는데요. 아까도 본사 직원이 잠깐 저희 센터에 왔다 갔습니다. 그 센터에 왔다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고 그리고 애터미에서 앞으로 나올 신무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들 사업자들에게 더욱더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 본사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오늘 다시금 느꼈던 시간이었고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오늘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 또한도 다단계가 갖고 있는 인식 그리고 다단계라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애텀이라는 정보를 저희 스폰서님에게 처음 듣고 3년이라는 시간을 이유도 없이 도망 다녔던 것 같습니다. 물건도 안 쓰고 세미나도 안 가고 그렇지만 누구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듯이 저 또한도 인생에 있어서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게 되고 간 이식 수술이라는 큰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가족이 아파서 간호를 하게 될 경우 내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수당이 멈춘다라는 것을 내 소득이 멈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돌도 씹어 먹을 것처럼 아주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수술을 1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애터미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는 10번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점점 수술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2년 전에 혈액암이라는 악성 림프종, 암 종류의 하나죠. 그걸 진단받고 1년 동안의 항암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항암 치료 과정에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재발하게 돼서 다시 또 항암 치료를 그때는 6번을 했는데 이번에 1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모든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18번이라는 항암 치료. 쉽지 않겠죠? 주변에서 저를 보면 무슨 비타민 주사 맞으러 다니는 것처럼 항암 주사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항암 주사를 맞아 보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암을 진단받을 경우 돈을 받게 되죠.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생활비예요. 사실 이 암 진단을 받으면 일상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정신력으로 일상을 해야 되고요. 저 또한도 예전에 세미나에 그렇게 많이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2~3시간만 앉아 있어도 막 숨이 가쁘고 막 그냥 힘듭니다. 그냥 걸어 다니고 운동하면 괜찮은데 앉아서 있으면 뭔가 모르게 숨이 막히고 그리고 잘 체력 조절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항암 주사를 처음 맞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항암 주사를 맞으면 몇 가지의 부작용이 있어요. 첫 번째, 고열에 시달려요. 열이 막 39도, 40도까지 가는데 정신을 잃어요. 그냥 뭐가 하늘에 막 떠다니는 기분이에요. 그 두 번째는 설사를 해요. 설사를 하는데 진짜 막 5분에 한 번씩 설사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탈수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욕이 없어요. 모든 음식에서 양맛이 나고 그리고 정말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고 그리고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온몸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안쪽에 바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밖에를 바늘을 찢는다는 느낌이었가? 그래서 항암 주사를 맞고 한 2~3일 동안은 거의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냥 눈 감았다 뜨고 그러다 피곤해서 다시 잠들고 또 다시 눈 감았다 뜨고 피곤해서 잠들고 그렇게 2~3일이 지나면 이제 좀씩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3주가 돼서 많이 좋아지고 4주 차에 정상적인 컨디션이 됐을 때 또 주사를 맞으러 가는 이런 레파토리를 이제 계속 했던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막 컨디션이 좋아질 단계인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저는 애터미가 가진 시스템 소득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할 오토 판매사의 감사함과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애터미가 주는 이 가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토 판매사가 주는 감동과 가치.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면은 연금이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금액도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금액의 이상도 나오는 게 바로 애터미가 가진 오토 판매사의 가치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0만 원, 20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서 일을 못하거나 주변 지인 중에 누군가 부득이하게 일을 못할 경우에는 그 가치는 실로 위대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동안 저는 어머니 옆에서 같이 추억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병원에서 어머니도 간호하고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어머니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런 모든 게 가능했던 게 바로 이 오토 판매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만들려는 이 오토 판매사의 가치는 노동 수익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호숫가에서 여러분들 집까지 물을 기어 나르는 노동의 일을 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이 애터미는 비록 시간은 걸리지만 이 파이프라인의 연결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토 판매사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오토 판매사 시간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느 순간 꼰대가 된 것 같네요. 원래 이게 꼰대들의 특징은 라떼는 말이야라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저 때는 얼마 만에 오토 판매사 됐다 막 이렇게 외치는데 저는 오늘 꼰대에서 좀 벌어져서 사실 제가 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 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했던 크라운 마스터, 로얄 마스터, 그리고 리더스 클럽 본부장님들 때보다 사실 지금이 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보다 주변에 이 코로나라는 엔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그리고 부채의 늪, 이자의 늪,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서 정말 피폐해지는 그런 삶보다는 이 애터미가 보다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비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 아쉽네요. 이 PPT가 정말 좋았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네, 판매사의 길에서 이야기할 때 저는 4가지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는 무엇일까? 두 번째, 그러면 이 판매사라는 것을 왜, 언제, 어떻게 가야 될까? 세 번째, 판매사 도전 전에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판매사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까? 그 네 번째, 우리가 판매사를 마감하고 이게 과연 성공적인 도전이었는지 실패한 도전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판매사는 무엇일까요? 판매사는 애터미의 첫 직급이자 어떻게 보면 이 애터미 사업의 진정한 사업의 시작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파트너들이 있지만 아직 판매사를 가지 않은 분들은 저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사를 갈 때부터 저는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회장님께서 항상 애터미는 사업자가 없다. 사업자가 없다. 그러면 애터미 뭐가 있다? 소비자를 거느린 소비자가 있다고만 이야기하시는데 그 소비자를 거느린 소비자, 즉 판매사도 저는 첫 직급을 달성한 사람이 진짜 이 애터미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는가 안 했는가는 여러분들이 판매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혹은 판매사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매사는 날을 기준으로 1일부터 15일 그리고 말일 16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좌측에 250만 PB, 우측에 250만 PB가 되고 나의 아이디에 70만 PB를 즉 특약점이라는 조건을 만든 사람의 하나에서 판매사라는 직급을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다 본인 아이디에 30만씩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태여 내 아이디에 지금부터 70만을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냐면 우리 애터미는요 내가 판매사를 도전하고 유지할 때마다 나의 아이디에 찍는 포인트를 소실적 기준으로 인정해줘요. 즉 내가 30만 PB예요. 내 한쪽에 250만이고 한쪽에 210만이야. 그런데 제가 판매사가 되려면 250만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쪽은 250만인데 이쪽은 210만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40만이 부족하죠. 그런데 내 머리, 즉 내 아이디에는 30만이 있는데 내 아이디에 40만을 주문을 하면 구태여 내 아이디와 내 소실적에 주문할 필요가 없이 동시에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사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아이디에도 70만을 맞춰야 되고 내 자칫과 우측에 250만을 맞추다 보면 내가 그만큼 더 활동력 있게 제품 전달도 해야 되고요.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회사가 사업자들의 편의를 좀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사를 갈 때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스폰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거다. 스폰서님, 저 지금 판매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이디어는 이렇게 돼 있고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제가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우측에는 이렇게 포인트가 더 많이 뜨고요. 그래서 이 좌측은 조금 뜨는데 이쪽을 제가 작은 쪽 기준으로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김태훈 총장님 감사합니다. 이 PPT 제가 갖고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전을 왜 할까요? 목표가 없으면 움직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한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라도 그때 제가 초보사였죠. 초보사업자였죠. 초보사업자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총장님, 혹시 애터미도 더 착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 아예 직급이 없어지면 어떨까요? 직급이 없으면 애터미가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총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직급이 없다 보면은 도전을 하지 않게 되고 도전을 하지 않다 보면 성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전과 배팅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전과 배팅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 도전과 배팅의 차이를 잘 모르세요. 자, 도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계획을 잡고 명단을 작성해서 내 파트너들 그리고 나의 소비자들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을 일으켜서 함께 매출을 만드는 것을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품 전달도 하고 소비자를 만나는 거 도전이 될 수 있겠죠. 배팅은 뭘까요? 배팅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건을 사재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놓기만 하는 거야.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조직에 성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형제 라인이 아니죠. 제가 아는 소비자가 이제 그 자기의 계보도를 얘기하면서 본인 아이디에 250만이 돼 있고 차측에 250만이 돼 있고 우측에 250만이 돼 있는 거야. 어디 라인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라인에서는 아예 총판으로 사업을 한대. 본인이 총판으로 들어가고 총판의 좌우에 2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과연 이게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일까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자발적인 재구매를 한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서 그 소비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포인트가 들어가고 원래는 그 사람들이 그 포인트로 인해서 수당을 받을 것을 내가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2주일, 3주일 만에 수당을 받을 것을 함께 힘을 합쳐서 1주일, 2주일 만에 받을 수 있게 만들면서 그로 하여금 애터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도전은 언제 하는 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전 언제 하는 게 중요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스폰서의 입장에서 내가 한 달 만에 했어. 그러니까 파트너 사장님도 한 달 만에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1년 만에 했어. 파트너 사장님 1년 만에 하세요. 이거는 저는 잘못된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안내는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인 미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계보도가 막 만들어지고 있어. 그리고 함께 하려는 동력자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판매사를 가야죠. 근데 예를 들어 내 계보도 밑에 그 사업자 계보도 밑에 단 한 명도 회원가입이 안 돼 있어. 상황에 따라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추천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사 도전은 각자의 상황에 맞을 때 도전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리고 도전은 되도록이면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거나 혹은 제품 전달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혹은 누군가가 제품을 주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제품을 계속 주문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3달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후반기를 두 번씩 수당, 예를 들어 전후반기를 두 번씩 수당을 받아. 그러면 1월 달에 두 번, 4번 받았죠? 2월 달에 두 번, 4번 받았죠? 3월 달에 두 번, 4번 받았죠? 혹은 예를 들어 한 달에 3번씩 받아. 그러면 이렇게 후원 수당을 받게 되면은 보너스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 매출이 일어날 거를 한 번에 압축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원래 내가 나가야 될 물건 양에다가 여러분들 보너스를 받으면서 내가 판매사를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판매사 도전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계보도를 먼저 정리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100만갑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요. 100만갑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산토끼 잡으러 갔다 집토끼가 나가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계보도에서 수당을 받았던 사람 혹은 물건을 주문했던 사람들을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리스터. 시각화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소비자 명단을 우리가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파트너가 여기 와서 국장님 소비자 명단 어떻게 적어요? 라고 했는데 자기는 잘 못 적겠대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주변에 이빨 닦을 사람 있습니까? 이빨 닦을 사람부터 적어봅시다. 라고 했더니 빵 터지게 웃으시면서 아 그러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절대 여러분들이 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예단 금지. 예측하여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골프 모임을 통해서 지금 오늘도 4명을 회원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골프 모임 시작한 이래 약 지금 150명 정도로 회원가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회원가입된 인원들을 통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골프 모임 하신 분 중에 슈퍼카 타고 다니신 분 계세요. 4, 5억 하는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데 애터미의 폼클렌징에 미쳐서 10개를 주문하고요. 그리고 우리 파워비타 에너지에 미쳐서 10개씩 주문합니다. 이번에 우리 또 170명 정기 라운딩을 가는데 애터미 선크림을 50개를 주문했어요. 너무 좋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제품이 그렇게 재구매가 들어온다는 건 뭘까요? 제품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아, 이 제품은 정말 대단하다. 저 얼마 전에 진짜 깜짝 놀란 제가 애터미 9년 만에 새로운 정보를 또 들었잖아요. 우리 애터미 샴푸가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전달할 때 그전에 몰랐는데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한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애터미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이 여자들이 이렇게 뽕 말잖아요. 이 뽕이 더 잘 말린대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뽕이 잘 말리기 위해서는 이 머리가 잘 풀어져야 된대요. 머릿결이. 샴푸로. 그러면서 정말 저는 다시금 애터미에 대한 제품의
위대함을 다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보도 명단을 적고 소비자 명단을 적었다면 그 다음에 주력으로 수당 넣어줄 사람들의 명단을 또 따로 별도로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보도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비자 명단도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주력 명단들을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김태훈 총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왜 판매사를 가냐라는 명분이 정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판매사 가는 거 글쎄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대량 주문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지금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여름이 되면 파워비타 에너지를 그때 저희 모든 회원들에게 돌린다는데 그때 한 100박스 정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또 다른 직급을 도전을 하거나 유지를 해보겠죠. 그런 것처럼 대량 주문이 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거나 혹은 스폰서와의 재심 압력. 자, 여러분, 어차피 내가 가야 될 직급이야. 그런데 내가 나의 조직을 보고 스폰서와의 합을 맞췄을 때 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생겼을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생기면 보다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직급이라는 거를 도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빠른 시간 안에 유지할 때 큰 힘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쳐있는 내 조직에 동력을 집어넣을 때. 이게 애터미 사업이 여러분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지난번 김현숙 임페리얼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하게 되면 고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무리일 수도 있지만 그 도전을 통해서 지금의 어떠한 안주함 그리고 지금의 무력함을 타파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판매사를 갈 때 그런 명분을 찾아야 되고요. 아까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렸던 계보도 보면 명단 적기. 여러분 밖에서 자꾸만 명단을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나를 믿고 등록해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소비자 명단을 적었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비자 명단을 적었으면 선주문을 받으세요. 그리고 별표 3개 치세요. 미리 승인을 따놓으세요. 그 금액만큼. 이게 정말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애터미 사업을 정말 9년 동안 하면서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안 해요. 예를 들어 해모님 몇 박스를 주문을 받았어. 그럼 나 다음 분기에 직급 갈 거야? 다음 달에 직급 갈 거야? 그러면 알았어, 주문해줄게. 그러면 그때 부탁해 라고 하면은 아무도 주문 안 해. 미리 카드 승인을 따놓는 거예요. 너 이거 주문 내가 받았어. 이거 본사에 집어넣었어. 근데 물건은 다음 달에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카드 승인을 안 따놓으면 여러분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무조건 카드 승인 따놓기 말하고요. 그리고 직급 갈 때 막 그때 막 급해서 연락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 두세 달, 한 달 전부터 꾸준히 신뢰 쌓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 자본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도 어떻게 보면 백만갑을 한 거죠. 제 나름대로. 제가 이 백만갑을 진행하면서 저는 8개월 동안 두세 명도 가입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신뢰 쌓기라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뢰 쌓기의 기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너 뭐해?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리셔야 되죠. 자, 정체성을 알리는 것과 하라는 것은 틀려요. 나 애터미 하고 있어? 라는 게 정체성을 알리는 거고 너 이거 해줘 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매사 도전 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날짜에 매출을 올리면서 또 도전을 할 때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원수만큼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센터에 있는다고 절대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발 여러분들에게 런치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밥 먹는 거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활이 되셔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점심을 어떻게 해서 사람을 미팅을 잡고 이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변화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매일 같은 사람과 점심을 먹으면 5년 뒤에도 너의 미래는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점심은 좀 다른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판매사를 도전할 때면은 되도록이면 밖에서 점심 약속을 많이 잡기를 추천드려요. 사실 저녁보다 점심은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준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밥값 해봐야 2만 원이 요즘 많이 밥값 비싸졌다고 하는데 물가가 비쌌다고 해도 점심이 아무래도 저녁보다는 덜 헤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심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직급 갔는데 너 이번에 필요한 것 좀 바꾸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카탈로그도 보여주면서 제품도 즉석으로 전달하면 제가 봤을 때는 먹고선 톡 끼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판매사를 다 끝냈어요. 물론 재고도 좀 있을 거고요. 해야 될 일도 많겠죠. 그런데 이제는 판매사 도전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애터미를 할 때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직급 달성한 다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은 다음에 무너져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 파트너 중에서도 오토 판매사 핀 받고 그만둔 사람이 한 4~5명 되는 것 같아요. 오토 판매사 핀을 받으니까 애터미 일이 끝인 줄 알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사를 달성하고 애터미가 끝인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사를 달성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판매사 도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주신 분들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 인사 전하는 거를 사람마다 틀리겠죠. 모든 사람을 만나서 감사 인사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매출과 혹은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직접 만나서 인사를 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당 받은 소비자를 스폰서와 꼭 연결해줘야 해요. 여러분, 직급을 가는 이유는요. 이 사람에게 포인트를 넣어줘서 수당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명분을 만들고 이 명분으로 하여금 시스템이나 스폰서의 연결을 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스폰서랑 연결을 못 시켰다. 혹은 시스템에 연결을 못 시켰다. 그 직급 도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잘했는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수당을 내가 잘못 혹은 포인트를 잘못 넣어줬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품 후속 관리 및 그 다음에 애용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내 직급 간다고 해서 물건을 산 다음에 이렇게 집어던져 놓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모임에서 그 폼클렌즈를 썼던 소비자가 이번에 회원가입을 하고 거의 그날 당일날 10만 PB 가까이를 주문한 거예요. 이것저것 잘 주문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주문을 했냐면 폼클렌즈에 감동한 거야. 우리 애터미에 믿고 쓰는 제품 중에 하나가 폼클렌즈, 그 다음 치약, 선크림 이런 어떠한 진짜 믿고 쓰는 그런 제품들로 인하여서
만족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제품들도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구매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만족도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애터미는요 만족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뒤지게 싸. 어떻게 만족을 안 할 수 있죠? 지금같이 불황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7% 이상 이렇게 오른, 어떻게 보면 지금 냉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냉장고 파먹기라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만큼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애터미 제품을 안 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후속 관리를 통해서 제품을 잘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만족도가 있다면 반드시 소개가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스킬을 여러분들의 그냥 아침 인사처럼 얘기해야 돼요. 제가 김태훈 총장님을 석세스나 원데이 세미나에서 뵈면은 식사 드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제가 김태훈 총장님에게 식사 드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식사를 사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식사가 안 드셔서 걱정돼서 얘기한 걸까요? 둘 다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한 명만 소개시켜줘. 애터미 제품 쓸 사람, 소비가 이득이 되는 사람 한 명만 소개시켜줘라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인사처럼 나오면 여러분들 사업의 속도를 냅니다. 저도 제가 심시풀이로 얘기해요. 야, 한 명만 소개시켜줘. 폼클렌즈 쓸 사람 한 명만 소개시켜줘. 선크림 쓸 사람 한 명만 소개시켜줘. 이렇게 100번을 얘기하다 보면 그 중에 한두 명을 소개시켜주고 그 한두 명 중에 진성 소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애터미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매사를 끝냈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은 단계를 밟고 올라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판매사를 한 것을 저는 도전 판매사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힘껏 모아서 도전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도전을 할 때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판매사를 유지하는 데까지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여러분들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아, 나 판매사 달성했으니까 애터미 사업 끝났네? 뭐 판매사까지 해봤는데 뭐 별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매사를 도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유지를 하고 더 좋은 거는 내 파트너들이 나와 같이 도전 판매사가 될 수 있게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유지 판매사라는 걸 목표로 일을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판매사가 됐는데 예를 들어 한 번 판매사가 되고 다시 유지 판매사가 되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칩시다. 6개월이 걸렸다고 쳐요. 그 다음에는 4개월을 목표로, 그 다음에는 2개월을 목표로, 그 다음에 한 달을 목표로, 그 다음에는 내가 전후반기 유지하는 유지 판매사로, 그렇게 전후반기를 유지하는 유지 판매사로 한 두 달만 부지런히 뛰다 보면 이제는 내가 유지하던 내가 유지하던 판매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오토 판매사가 된다. 이 오토 판매사까지 달성하게 되면 저는 사실 애터미의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는 성공의 7화를 넘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내가 목표를 정하고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매사라는 목표가 달성이 되었을 때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이거를 다시금 유지하겠다는 목표로 6개월 안에 다시 유지 판매사를 하시고 이 유지 판매사를 더 자주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여금 4달, 2달, 한 달로 그렇게 유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전후반기에 내가 유지하는 유지 판매사가 되실 거고 그렇게 한두 달만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오토 판매사로 바뀌는 시점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성공한 도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성공한 도전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와, 나 판매사 도전하기 잘했다. 와, 내가 정말 이 판매사 도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깨우고 싶었던 소비자들이 애텀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내 계보도가 커진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활동성 있게 움직이게 됐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왜냐하면 여러분, 명분이라는 게 생겨요. 나 애터미에라는 명분과 나 애터미라는 첫 직급을 도전했고 그 도전을 통해서 지금 달성했어 라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성 있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회원 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센터에는 회원 가입시킬 사람도 매출을 올릴 사람도 없어요. 센터는요 딱 두 가지 케이스에만 있는 거예요. 세 가지군요. 첫 번째, 제품 챙기러 올 때. 두 번째, 소비자 미팅할 때. 세 번째, 강의 들을 때. 사실 그거 외에는 센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 또한도 센터에 잘 안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센터에 있다 보면 안주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밖을 나가서 무조건 사람들하고 만나세요. 물론 그 만남을 하기 전에 제일 잊지 말으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즉 지금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애텀에서 아직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은 강의가 1순위, 강의 1순위, 스폰서 미팅 2순위, 그리고 제품 전달이에요. 그리고 센터에는 되도록 그 외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스폰서하고 상담할 게 많아요. 여러분, 포인트를 넣어주고 이 사람의 성향, 그리고 이 사람의 상황들에 대해서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스폰서랑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그건 잔한 도전이에요. 근데 괜히 스폰서가 얄미워, 화나. 다시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제대로 했나?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패한 도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실패한 도전. 첫 번째,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활동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판매사 가기 전에 준비 작업도 안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판매사 가기 전에는요, 여러분의 계보도 리스트, 소비자 리스트, 여러분의 주력 사업자 리스트, 그리고 더 거기에 나가야 될 거는 미리 선주문 받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당 들어갈 사람들 계보도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수당을 넣어주고 싶다? 그럼 A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사람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스폰서가 찍으라는 주문하는 날짜에 주문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회의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판매사를 도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신 바싹 차리고 사업이니까 좀 여러분들이 애텀이라는 이 빅 비즈니스에 대해서 너무 진입비가 유지비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위기도 올 수 있는 이 득과 독이 점 하나 차이의 이 위험한 도전을 하는 그 과언데 있기 때문에 정신 바싹 차려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회원이 늘지 않아요. 회원이 왜 늘지 않을까요? 그거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말을 안 할까요?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거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지하게 거절 받습니다. 제가 회원수 100명, 150명 가까이 가입시켰다고 했죠? 150명을 가입시킨데 전 몇 명한테 거절을 받았을까요? 500명? 그 이상일걸요. 근데 저는 거절받을 때마다 화나요. 열받아요. 사람인데 뭐 저라고 이렇게 웃고 있는데 거절받으면 뭐 바보도 아니고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거절받으면 속상해요. 열받고 화나요. 그런데 지금의 거절보다 5년이 지나고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내 모습이 상상이 되기 때문에 더 무서워서 지금의 거절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을 늘릴 때도 야 어차피 써야 되는 새 플랫폼인데 무료 가입해서 써봐.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거절하는 사람은 아직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거절을 받았을 때 가입시키는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말이죠. 아주 중요해요.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다른 환경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건 저는 정말 여러분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만나거나 사업자를 만날 때 예를 들어 센터에서 미팅을 하거나 원데이 세미나장에서 미팅을 하거나 혹은 커피숍에서 미팅을 하거나 식당에서 미팅을 하거나 커피숍도 호숫가에서 미팅을 하거나 산에서 미팅했을 때 이 바이오 리듬이 다 틀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센터에서 거절받았어. 그러니까 커피숍 가서 얘기하면 가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센터에서 거절받고 커피숍에서 거절받았어. 산에 카페 가면 가입을 받을 수 있어요. 커피숍에서 거절받았어. 센터에서도 거절받았어. 산에서도 거절받았어. 호수에서도 거절받았어. 차에서는 가입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DM에서, 그러니까 인스타 DM에서 가입을 좀 많이 받아요. 직접 만나서도 얘기해보고요. 그 다음에 카톡으로도 얘기해보고요. 문자로도 얘기해보고요. 커피숍에서 얘기했는데 다 가입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인스타 DM을 보냈는데 거기서 회원 가입을 해줬어. 재밌는 사실 하나. 똑같은 사람이. 그때 제가 궁금한 거야. 아니 다른 데서 다 가입을 안 해주는데 왜 여기서 가입해주지? 그때 중요한 걸 깨닫게 됐어요. 사람은 장소에 따라서 바이오리듬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이오리듬에 인해서 변화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를 들어 잘 안 돼. 그럼 장소를 바꾸세요. 장소가 바꿨는데도 안 돼. 사람을 바꾸세요. 그러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거 오늘 에스컬 하신 분들에게 꿀팁으로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딴 사람들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아주 꿀팁이죠. 자, 세 번째. 제발 아는 사람 좀 수당 좀 챙겨주죠.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는 사람 수당 챙겨주면 뭐 삶이 나아집니까? 6만 원 있으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자꾸만 여러분들은 내 아들, 내 딸, 누나, 동생, 이모, 엄마, 남편 등등의 아주 비효율적인 수당을 챙겨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큰 걸 챙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파트너에게 어떤 모습을 복제해주고 싶으세요? 아는 사람 수당을 챙겨주는 모습? 혹은 모르는 사람을 더 챙겨주는 모습?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요. 내 가족보다 남을 먼저 챙기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보다 어머니가 아닌 사이드 쪽을 이렇게 도와줬더니 파트너한테 더 신뢰를 얻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여러분 부탁인데 아는 사람 수당 챙겨주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아는 사람 수당 챙겨줬는데 어떻게 스폰서 미팅 시킬 거예요? 그렇죠. 수당을 챙겨줄 때 기준은 제가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언제까지 제 기준이에요? 수당을 챙겨줄 때 제1의 기준. 애터미에 관심 있는 사람을 먼저 챙겨줍니다. 두 번째, 재구매한 사람을 챙겨줍니다. 세 번째, 첫 구매한 사람을 챙겨줍니다.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어떠한 철학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수당을 챙겨준다? 그 모습 또한 여러분들 파트너가 복지해서 여러분들 조직에는 그닥 좋지 않은 문화가 정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수당을 챙겨줄 때 모르는 사람, 그리고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 제품을 재구매한 사람, 그리고 첫 구매한 사람,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사람 위주로 챙겨주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판매사 도전했을 때 보다 좋은 결과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판매사를 왜 갔는지 모르겠네요. 대략 난감하죠. 저는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시한폭탄이에요. 자기만 죽지 않고 주변 사람도 옆에 같이 터지려고 하는 자폭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판매사를 갈 때 있어서 왜 갔는지 모른다는 말은 나오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수당 넣어줄 사람 넣어주고 개보도도 하나도 없이 그냥 주문도 그냥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판매사 갈 때도 디테일하게 주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파트너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직급 도전할 때만큼은 PV 높은 걸로 주문하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PV 높은 걸로 전달하라고 얘기해요. 해모임, 화장품 이런 것들.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제 말 안 듣고 직급 도전하면서 그런 분들 있어요. 위생장갑, 고등어, 라면, 껌. 가만 4일 정도 지나면 전화 와요. 힘들어서 도전 어떻게 하냐고. 그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직급 도전할 때만큼은 PV를 극대화하는 제품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해모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이 세 가지에 목숨 거는 거. 거기에 덤으로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런 분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를 극대화하는 거에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재고가 적게 쌓여요. 그리고 판매사가 끝나도 주문할 게 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짝퉁리를 주문하는 거죠. 그리고 뭐 조직과 라인의 성향에 따라 틀릴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산하에 있는 제 파트너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모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애터미 안에서는 화폐의 가치, 즉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모임 주문한 걸 스폰서와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도 이렇게 제가 살짝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판매사를 갈 때 여러분들이 조금 정석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판매사 이런 직급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면은 그 다음 유지를 할 때, 즉 유지 판매사를 할 때는 보전 판매사 한 것보다는 덜 힘들고 그리고 더 수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글처럼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에요. 비비불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비난, 비판, 불평한다 뭐가 바뀝니까?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비비불 하지 말고 미인 대칭을 하라고 얘기하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하고 칭찬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하고 칭찬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항상 실패자들은요. 변명거리만 찾아요. 그리고 안 되는 이유들만 주변에서 듣고 와서 스폰서한테 고자질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바뀌지 않아요. 자,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나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회원가입 안 해줘. 난 이 사람 못해? 이게 아니에요. 회원가입을 안 해줬다라는 건 남한테도 안 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왜 회원가입을 안 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성공하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 회원가입을 안 해? 좋았어. 아무한테도 가입을 안 했으면 나에게 기회가 왔어. 내가 함께하는 나의 동력자를 만들어보자. 바로 이런 방법과 그 방향을 찾는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PPT를 우리 김태훈 총장님께서 이렇게 넘겨주시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발 지랄 발광을 하라는 말. 오늘 이제 제가 요거를 좀 이제 받아왔고 이제 읽어볼 거예요. 요게 이제 새로 이제 애터미에서 장착된 무기인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에 시판이 될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회장님도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셔야 돼요. 애터미 제품 전달할 때도 부탁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빌어도 보고 애교도 부려보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회원가입 해달라 할 때 어쩔 때 애교도 부리고 어쩔 때 화도 내고 어쩔 때 짜증도 내고 어쩔 때 또 다시 부탁도 하고 그런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나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후회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에스쿨 듣는 우리 사장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애터미를 하면서 이 모든 실패의 경험은 여러분들의 실패로 자리 잡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본이 되고 자산이 되어서 나중에 3년 뒤, 5년 뒤 여러분들의 파트너와 여러분들의 조직을 키울 때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 동안 강의 듣느냐 모두 수고하셨고요. 남은 성공의 8단계 발표를 잘 하셔서 우리 다 모두 다 성공자의 자리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